40쪽 이규보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작가죠? 예. 이규보. 제목은 손득지에게 다시 보내노라. 네.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대 노래한 찻잎을 자세히 따지고 살펴보니 그 옛날 남쪽 나라에서 함께 맛보던 바로 그것이로구나. 화개 기슭에서 찻잎 따던 그날 그 광경을 이야기해보세. 관리들 집집마다 싸다니며 늙은이 젊은이 되는 대로 몰아내어 첩첩한 높은 봉우리 아찔아찔 잎을 따서 멀고 먼 서울길을 어깨로 전할랐네. 이것은 만백성의 피와 살이라 그 얼마나 사람을 괴롭혀 찻잎이 여기까지 왔느냐 왔으리야. 요 부분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예, 그렇죠. 마치 그 이규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어사또가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한 백성들을 괴롭힌 그 사또를 무릎 꿇려놓고 호령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규보가 살던 그 고려 그 시대가 무신 정권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규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엇갈리는 면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규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규보는 고려 시대의 선비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신의 무신들이 군인들이 집권할 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면서 문신이라고 그러죠. 문신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네.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고려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와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이성계 예.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있죠. 무신 정권 자체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정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 우리 고려와 이 중국이 하나의 세계였다고 친다면, 그때 문무가 있을 때 무신 정권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규보는 실제로 글을 쓰는 선비들을 굉장히 아꼈고,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있잖아요. 네. 제자들이 이 이규보라는 우산 아래, 어떻게 보면 그 우산 아래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굉장히 다양한 글을 써서 그 글이 계속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조선이 건국되고 바로 이 선비들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 선비들이 나라가 되는데 꽤 앞선 시대에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일을, 밑바탕을 쌓은 역할.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저를 비판할 수 있는데요. 뭐 근데 저는 사실은 이규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봐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있어서 고려의 그 많은 선비들의 글이 지금도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서는 이규보를 딛고 조선의 많은 그 별과 같은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많은 글을 쓰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대의 배경을 떼어놓고는 그렇죠. 읽을 수가 없죠. 예. 그래야만 같이 함께 봐야만, 공간과 시간을 함께 봐야만 예. 해석이 제대로 느낄 수 예.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로 고려해서 쭉 넘어가 보면 사실 읽다 그렇죠. 보면 은근히 그 허균 그리고 김만중에 대한 선생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글을 고른다거나 그 내용에서 제 편견인가요? 눈치를 채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이 두 분만이 아니고요. 특히 저는 그 조선시대의 그 임진을 한 이후에 그 흔히 우리는 연안 박지원을 얘기하지만, 연안 박지원과 같은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여기에 실려 있는 선비들은 다 제 기준으로서는 보석 같은 분들이고요. 두 분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은 허균이나 김만중 모두 사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알아요. 수능 시험에도 다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두 분 모두 허균은 아주 그 삶 자체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고 불행했죠. 네. 김만중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남쪽으로 유배를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만중의 그 많은 작품들은 그 유배지에서 사실은 쓴 글들이죠. 여기 있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허균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히 시대를 잘 타고났다면 혁명가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글이 있는데 글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처단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권력의 눈밖에 나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고, 김만중은 뭐 그 지금 남기고도 굉장히 하지만은 특별히 그 김만중 서포 김만중에는 그 우리 백성들이 쓰는 말과 글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표현했잖아요. 네. 허균은 이제 그 허난설연이라고 누이와 함께 우리가 좀 알려져 있죠. 네. 사실은 저 허균은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게 한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예. 네. 그래서 그럼에도 여기에 실려 있는 글만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좀만 찾아본다면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실려 있는 다른 분들의 글도 편견 없이 읽어봐 주시기를